자, 이번 시간에는 선형근사와 미분,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배울 텐데요. 첫 번째, 선형근사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선형근사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사라고 한 거니까 근사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선형이다라고 한 것은 1차식으로 표현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값의 근사값을 1차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그 선형근사를 얻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도함수라는 걸 배웠어요. 어떤 점에서의 미분계수라는 걸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f'A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된 건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극한으로 정의가 됐지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정의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변수를 x로 바꿔봤습니다. 여기서는 변수를 x로 표현한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x로 바꾸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번 학기 시작할 때 극한 얘기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리미트라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x의 값을 a로 점점 가까이 보내면서 그때마다 fx 주어진 함수의 값을 계산해서 그 값이 어디로 접근해 가는가라는 것을 살펴봤었죠. 그렇죠? 그때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여기 리미트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이 x가 a로 가까이 가면 점점 f'A로 가까이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해서 여기서 리미트를 생략해 버리면 리미트 오른쪽에 있는 x-a분의 fx-fa 이 값이 f'A와 비슷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비슷한 값을 우리가 근사값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f'A와 x-a분의 fx-fa가 근사값이다. 서로 비슷한 값이다. 이렇게 안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비슷한 두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두 개 비슷한 값에 똑같은 값을 각각 곱해주면 역시 비슷하겠죠. 원래 비슷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둘 다 2를 곱했다. 그러면 역시 비슷해요. 결과가. 그렇죠? 3을 곱해줘도 역시 비슷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값을 곱해도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양쪽에 여기 분모 x-a를 양쪽에 곱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는 여기 분자 fx-fa라는 값이 나올 거고 왼쪽은 f'A에다가 x-a를 곱한 값이 되겠죠. 그 결과가 서로 비슷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결과가 fx-fa와 f'A 곱하기 x-a 이 값이 비슷하다. 여기 기호 틸드를 두 개 쓴 기호 더블 틸드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더블 틸드는 근사값을 표시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역시 두 개가 비슷하니까 양쪽에 같은 값 FA를 더해 줄 거예요. 비슷한 두 값에 같은 값을 더해줘도 결과가 비슷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왼쪽은 FA가 더해졌으니까 FX만 남을 거고 오른쪽은 FA가 더해지겠죠. 그 결과가 FA 플러스 F'A X-A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결과도 비슷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fx라는 함수의 함수값하고
fa 플러스 f 프라임 a x 마이너스 a 이 값하고 비슷하다라는 식을 얻은 거죠. 그렇죠? 무엇과 무엇이 비슷하다. 예, 이렇게 둔 것을 우리는 근사식이라고 합니다. 예, 근사식이라고 할 텐데 여기 fx하고 비슷한 값을 보세요. 보니까 fa 상수죠. f'a 상수죠. a 상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x에 1승이 있어요. x.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여러분들이 전개를 하면 f'a 곱하기 x.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fa 마이너스 a 곱하기 f'a. 그렇죠? 그러니까 모양이 1차식이죠. 예, 알파 x 플러스 베타 이렇게 표현한 그 값을 y라고 놨다면 1차식으로 y가 표현된 거니까 직선의 식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1차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알파 x 플러스 베타라는 1차식 모양이 fx의 근사값으로 주어진 그런 근사식이니까 이 근사식을 우리는 1차식으로 주어진 근사식이다. 그런 뜻으로 1차 근사식 이렇게 부릅니다. 1차라는 말을 선형이다라는 말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1차 근사식 하는 거나 선형 근사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의 이름을 fx의 근사식이었죠. 그런데 a라는 값이 달라지면 값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a에서 계산한 거죠. 그래서 이 근사식을 fx의 a에서의 1차 근사식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fx의 a에서의 선형 근사식 이렇게도 불러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1차식을 어디서 봤죠? 예. 우리가 이걸 y라고 두면 y는 fa 플러스 f 프라임 a 곱하기 x 마이너스 a. 그렇죠? 예. 알고 있다시피 접선의 방정식이 되네요. 그렇죠? 해서 이 근사식을 접선 근사식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예,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표로 1차 근사식 또는 선형 근사식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예. 자, 그럴 때 오른쪽에 있는 역시 이 값 fa 플러스 f 프라임 a 곱하기 x 마이너스 a 이 값을 우리는 lx라고 씁니다. 기호로. 그리고 이렇게 불러요. fx의 a에서의 선형화다. 리니어리제이션, 선형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선형화 영어로 리니어리제이션 하는 뜻으로 L 이렇게 쓴 거예요. 변수 x로 표현된 값이니까 lx, L of x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선형화를 구해라 그러면 lx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형화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교재 예제 1번 볼까요? a는 1일 때 주어진 함수 fx는 루트 x 플러스 3 이렇게 주어진 함수인데 이 함수의 선형화를 구하고 이 선형화를 이용해서 루트 3.98 이것과 루트 4.05 이 두 값의 근사값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선형화 lx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a가 1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형화의 식은 f1 플러스 f'1 곱하기 x-1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f1하고 f'1을 계산해야 되니까 f'x를 계산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fx는 루트 x 플러스 3, 루트 어쩌고지요? 미분할 수 있지요. f'x는 2루트 어쩌고 분의 끝나면 안 되죠? 어쩌고를 미분에 곱해야 되는데 루트 안에 x 플러스 3 하는 것을 미분하면 1이지요. 그렇다면 따로 곱할 필요가 없겠죠. 1은 곱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f 프라임 x가 2루트 x 플러스 3분의 1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f1과 f 프라임 1을 계산해야 되니까 fx 루트 x 플러스 3으로부터 f1, 1을 대입하면 됩니다. 루트 1 플러스 3, 2예요. 그래서 f1을 구할 수 있고 f 프라임 x라는 것으로부터 역시 x에다 1을 대입하면 f 프라임 1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대입하면 2 루트 1 플러스 3분의 1, 루트 안에 4, 루트 4는 2니까 앞에 2하고 곱해지면 4분의 1이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럼 다 됐습니다. 네, 해서 LX를 구해냈어요. LX는 F1 플러스 F 프라임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돼야 되는데 F1은 계산해 보니까 2였어요. 그렇죠? F 프라임 1은 4분의 1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는 2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정리할 수 있죠. 4분의 1X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2를 더해 주니까 2는 4분의 8, 4분의 1 빼면 4분의 7. 그렇죠? 이렇게 4분의 1x 플러스 4분의 7. 1차식이죠? 예, 선형화는 1차식입니다. 선형화를 구했는데 2차식이 나왔거나 3차식이 나왔거나 이렇게 되면 선형화의 개념을 모르는 상태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선형화는 1차식으로 표현되는 거다. 잊지 마세요. 예, 이렇게 LX를 구했습니다. 4분의 X 플러스 4분의 7이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근사식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근사값을 구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얻은 선형화는 주어진 함수 fx하고 비슷한 값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어진 함수는 루트 x 플러스 3입니다. 그렇다면 루트 x 플러스 3은 조금 전에 얻은 선형화 4분의 x 플러스 4분의 7하고 비슷하다.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1차 근사식을 이렇게 얻은 건데 이 1차 근사식의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3 플러스 세모, x를 세모라고 해봐요.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그 값은 무엇과 비슷하냐? x가 세모였으니까 4분의 1 곱하기 세모 플러스 4분의 7. 예, 이것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세모를 바꿔주면 역시 오른쪽에 있는 세모를 바꿔주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루트 3.98. 여기 있는 모양처럼 이렇게 3과 x로 표현해야 돼요. 그럼 3.98이니까 당연히 루트 안에 있는 3.98은 3 플러스 0.98.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0.98이 세모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근사값 세모에다가 0.98 대입해주면 됩니다. 4분의 1 곱하기 0.98 플러스 4분의 7. 어렵지 않죠? 자, 그럼 0.98은 100분의 98이니까 4분의 1하고 곱하면 400분의 98. 그럼 통분해서 4분의 7은 400분의 하고 통분하면 400분의 700. 그렇죠? 두 개를 더하면 400분의 798입니다. 약분되지요? 2로 해서 약분하면 200분의 399다. 예,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루트 3.98의 근사값은 200분의 399다. 예,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루트 4.05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3과 나머지. 그러면 4.05는 3 플러스 1.05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세모가 1.05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오른쪽에도 세모를 1.05로 바꿔주면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1.05 플러스 4분의 7 이렇게 된 거고 1.05는 100분의 105입니다. 4분의 1하고 곱하면 400분의 105 통분하면 4분의 7은 400분의 700 그래서 더하면 400분의 805 어렵지 않죠? 예, 5로 약분이 되네요. 약분하면 80분의 161이다. 쉽죠?
예, 이렇게 선형화, 예, 그리고 선형 근사식 이걸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얘기로 가볼까요? 예, 미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분. 우리가 도함수를 구한다. 그것을 미분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미분한다라는 얘기하고 미분이라는 것하고 예, 이제 구분할 때가 됐어요. 자, 그래서 미분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 텐데 예, 이름은 말 그대로 differential이라고 해요. differential. 그래서 무엇인가의 미분을 예, 무엇인가의 differential 하는 뜻으로 예, D라고 앞에다 붙일 거예요. 예, 그래서 D라고 붙인 것은 여기서 differential을 의미한다. 예,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differential이 뭔지 예, 가볼 거예요. 미분. 우리가 도함수를 얘기할 때 f'x라고 기호를 사용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정의도 압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그렇죠? 우리 연쇄 법칙을 유도할 때 예, 이 안에 있는 기호를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렇게 구분했던 게 기억나지요? 그러고 보니까 h라는 것은 우리가 동그라미라고 쓴 거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 동그라미라는 문자가 있어요. 분자에도 여기 동그라미라는 문자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동그라미라는 것은 우리 연쇄 법칙을 얘기할 때도 다른 문자로 바꿔봤습니다. 그렇죠? K라고 쓴 적이 있었죠? 그렇다면 굳이 여기서 H라는 걸 예, 주장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문자로 써도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른 문자를 쓸 건데 여기서는 예, 독립변수가 X로 표현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H라는 것은 그 독립변수가 얼만큼 증가했는가 그 X, 예, 독립변수 X의 증가량을 표현해줘요. 자, 그래서 증분, 영어로 augmentation이라고 합니다. 그 증분을 수학적인 기호로 예, 그리스 문자 델타를 써서 표기를 합니다. 델타, 그리스 문자의 델타의 대문자는 예, 우리 삼각형 그리는 것처럼 비슷해요.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삼각형 표시한 것은 델타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예, 델타인데 그냥 줄여서 델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델 x라고 쓸 거예요. 이건 x의 증분입니다. 델 x. 예, 기억해 두세요. 무엇인가의 증분은 델 무엇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러면 h를 델 x로 바꿔놨어요. 예, 그렇다면 여기도 h가 있었으니까 델 x로 바꿔야 똑같아요. 여기 분자에도 h가 있던 거니까 델 x로 바꿔야 똑같아요. 그렇다면 앞에 h라고 쓴 것을 델 x로 바꿔서 리미트 델 x가 0으로 갈 때 델 x분의 fx 플러스 델 x 마이너스 fx 이렇게 써도 똑같죠. 자, 그렇다면 아까하고 똑같은 기술을 씁니다. 예, 리미트라는 것은 점점 가까이 간다라는 뜻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리미트를 치워버리면 오른쪽에 있는 값은 비슷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렇죠?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그 값이 가까이 접근해가는 그 값과 비슷해지고 있죠. 점점. 그렇죠? 점점 비슷해집니다. 예, 근사값이죠. 예, 그래서 델 x분의 fx 플러스 델 x 마이너스 fx 이것은 근사값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값이니까 f 프라임 x하고 델 x분의 fx 플러스 델 x 마이너스 fx하고 비슷하니까 아까처럼 똑같은 값을 곱해줘도 결과가 비슷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분모 델 x를 양쪽에 곱합니다. 자, 그러면 비슷해야 돼요. 그러면 오른쪽은 예, fx 플러스 델 x 마이너스 fx 분자만 남았을 거고 이렇게 그렇죠? 왼쪽은 f 프라임 x였는데 델 x를 곱해줬으니까 f 프라임 x 곱하기 델 x가 됐겠죠. 그렇죠?
예. 그럼 이 두 가지 값이 비슷합니다. 자, 그럴 때 x가 델 x만큼 증가했을 때 fx 플러스 델 x 마이너스 fx, 즉 x가 x에서 x 플러스 델 x로 바뀌었어요. 그때 함수 값이 얼마큼 차이가 나냐라는 걸 계산한 거죠. 예, 그 함수를 y는 fx 이렇게 해서 y라고 표현을 했다면 y의 증분이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y의 증분이다라는 뜻으로 델 y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델 y가 f 프라임 x 델 x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예, y의 증분과 비슷한 여러 가지 값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여기 보는 것처럼 f 프라임 x 델 x라는 이 값을 기호로, 이건 이름이에요, dy라고 써요. dy. 여기서 d는 differential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dy, 그냥 dy 하고 읽으면 되는데 의미는 differential of y, y의 미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y의 미분. 자, 그래서 이걸 y의 미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y의 미분을 정의를 했어요. 예, f 프라임 x 델 x 이걸 dy라고 쓰고 그걸 y의 미분이라고 한다. dy는 f 프라임 x 델 x다. 이해됐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함수가 주어졌건 그 함수에 대해서 그 함수의 미분을 정의한 겁니다. 함수가 y는 fx라고 주어졌다면 그 함수 y에 대해서 y의 미분을 dy라고 쓰는데 dy는 식으로 f 프라임 x 델 x 이렇게 정의된 거다. 이게 정의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 그 독립변수에 x가 있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함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걸 식으로 갖는 y는 x라는 함수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fx는 x다 이렇게 주어진 함수가 되지요. 그래프를 그리면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지요. 그렇죠? 예, 이것도 하나의 함수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y는 x, 그냥 독립변수 x만 가지고 표현된 함수. 그 함수도 그 함수의 미분이라는 것이 앞에서처럼 정의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주어진 함수는 fx는 x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함수 배웠듯이 f 프라임 x는 1 이렇게 상수함수로 계산이 되는 거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dy는 이것도 함수니까 앞에서 정의한 대로 f 프라임 x 델 x 이렇게 정의할 텐데 dy 이 함수에 대해서는 y하고 x하고 같아요. 그렇죠? y하고 x하고 같으니까 당연히 그 앞에다가 d 붙여서 미분을 계산한 거니까 y의 미분이나 x의 미분이나 같아야 되죠. y의 미분은 dy, x의 미분은 dx. 그렇다면 y와 x가 같으면 dy와 dx는 같아야 되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는 dx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f 프라임 x는 fx가 x였으니까 1이었어요. 그렇다면 f 프라임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f 프라임 x와 델 x를 곱한 것은 f 프라임 x가 1이니까 1과 델 x를 곱한 거다. 그렇죠? 근데 1은 곱하나 마나 그 값을 변하게 하지 않죠? 예, 1하고 곱하니까 델 x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양쪽을 비교해 봅니다. 결국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x는 델 x, x의 증분이었죠. x의 증분과 dx, x의 미분이죠. x의 미분이 같아요. 독립변수에 대해서는 증분과 미분이 같아요. 그렇죠? 해서 dx는 델 x입니다. 이해됐죠? 이게 독립변수일 때만 그렇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변수를 갖는 함수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 못하겠죠. 이게 최종 독립변수다 그러면 미분과 증분이 같아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함수 y는 fx에 대해서 그 y의 미분을 dy라고 썼고 정의하기는 f 프라임 x 델 x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독립변수 x에 대해서는 델 x와 dx가 같아요. 그러니까 f 프라임 x 델 x는
f'x dx하고 같아요. 그렇죠? 해서 이제 dy를 f'x dx다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del x로 정의를 했지만 독립변수에 대해서는 del x와 dx가 같으니까 결국은 dx로도 표시가 되는구나 하는 걸 안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dy는 f'x dx다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f'x는 여기 양변을 dx로 나누면 얻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f'x가 dx분의 dy구나. 그렇죠?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같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와서 확인을 한 건데 앞에 우리가 일찌감치 이런 기호를 사용했죠? 그렇죠? 어떤 함수의 도함수를 기호로 쓸 때 f'x 이렇게 쓰기도 했고 dx분의 dy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미분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그것의 정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사실은 그게 같은 거였구나. 같은 거였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앞에서 사용했던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렇다면 이 미분이 어떤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그래프 한번 볼까요?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점에서 접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다면 접선의 기울기는 f'x, 그 값은 dx분의 dy하고 똑같다라는 걸 지금은 확인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 접점 아래쪽에 이렇게 x의 값, 그러니까 접점의 x좌표, 그것을 x라고 해볼까요? 그 값이 del x 약간 증가했어요. 해서 x 플러스 del x까지 이렇게 옮겨갔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x가 x에서 x 플러스 del x까지 움직였을 때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요만큼 여기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하나 생겼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접선하는 것은 요 삼각형에서 여기 빗변 요걸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밑변분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밑변분의 높이가 우리 접선의 기울기 이미 알고 있으니까 f'x하고 같은데 그게 dx분의 dy하고 같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밑변 대 높이의 비가 dx분의 dy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결국 여기 가로 밑변이라는 것은 x가 x에서 x 플러스 del x까지 움직였으니까 결국은 del x죠. 그렇죠? 그런데 독립변수 x에 대해서는 del x하고 dx가 같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dx입니다. 그러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는 dx분의 dy인데 그걸 삼각형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밑변분의 높이인데 밑변이 dx예요. 그렇다면 dx분의 높이예요. 그러니까 dx분의 높이가 dx분의 dy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높이는 dy하고 같아야 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높이가 바로 dy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미분, 어떤 함수의 미분이라는 것은 이렇게 접선을 가지고 모양을 그려 놓으면 여기 삼각형에서 요만큼 높이하고 같다. 이해됐죠? 그게 미분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분이 얼만큼이다라는 걸 이제 봤어요. 그럴 때 여기 그림처럼 이번에는 어떤 곡선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값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곡선에서 값을 여기 참값이라고 써놓은 이 부분, 이 값을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곡선을 가지고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접선을 그어서 여기 그림처럼 접선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접선을 그어서 접선 위에서 여기 표시된 선으로 표시된 이 값을 근사값으로 선택을 했어요. 요만큼 여기 요 값을 근사값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비슷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큼 값을 참값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 값 대신에 이만큼을 근사값으로 선택을 했다면 오차가 생기죠. 그 오차가 바로 근사값에서 참값을 뺀 것을 우리가 오차라고 부르죠.
근데 그림상에서 보니까 조금 전에 y의 미분 dy라고 했던 것하고 같은 길이를 갖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처럼 이렇게 참값과 근사값을 선택을 한다면 그때 dy라는 값이 오차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dy를 이런 그림의 상황에서 y의 오차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무엇인가의 오차라는 것을 dy, 수학적으로는 y의 미분이지요. dy가 미분을 가지고 오차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해됐죠? 그렇다면 y의 오차는 dy, x의 오차는 dx, v의 오차는 dv 이렇게 가면 됩니다. 무엇의 오차는 d 무엇.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렇다면 예제 하나 풀어보고 이 시간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예제 4번 볼까요? 구가 있어요. 그 구의 반지름을 측정했습니다. 측정했으니까 오차가 생기겠죠? 그 측정한 결과가 21cm였어요. 그럼 당연히 측정할 때 오차가 있습니다. 그 오차의 최대 오차를 알고 있는데 그 최대 오차가 0.05cm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차가 있는 걸 알고 그 측정한 값을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이 값을 그대로 반지름으로 사용해서 구의 부피를 계산할 거다. 자, 그럼 반지름에 오차가 있었으니까 오차가 있는 반지름을 사용해서 부피를 구했다면 당연히 부피에도 오차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때 부피의 최대 오차가 얼마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반지름의 최대 오차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쓰면 됩니다. 자, 그럼 구의 부피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의 부피, B라고 할까요? 지난 시간에도 공식을 한번 사용했죠. 그 값은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R이 독립변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3분의 4 파이 R의 3승 이렇게 주어져요. 그렇죠? B라는 것은 R의 함수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B는 Y 대신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R은 X 대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Y는 fx 이렇게 표현되는 함수를 B는 fr 이렇게 바꿔놨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B의 오차는 우리가 구하려는 그 값은 dv, Y의 오차는 dy, B의 오차는 dv.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 Y는 fx일 때 생각하면 됩니다. dy는 f'x, 도함수 구하고 곱하기 dx, 독립변수 x의 미분, 즉 오차로 얘기할 때는 x의 오차. 그렇죠? 근데 그게 r로 바뀌었으니까 r로 미분하고 dr 곱하면 되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b' dr이에요. 근데 b'은 이제 r로 미분하는 거니까 3분의 4 파이 r 3승 r로 미분하면 그대로 r 3승은 3r의 제곱이에요. 독립변수니까. 그렇죠? 그러면 3 약분돼서 없어집니다. 4파이 r 제곱 다 된 거죠? 거기에 b' 뒤에 dr이 곱해져 있었으니까 b' 4파이 r 제곱에 dr 곱해주기만 하면 되죠. 그렇죠? 다 됐네요. R은 측정한 값 21cm를 갖다 써주면 되고 dr은 최대 오차 0.05cm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갖다 곱하면 되네요. 자, 그래서 이 값을 계산만 하면 됩니다. 0.05 하는 것은 100분의 5, 약분하면 20분의 1. 그렇죠? 그러면 4하고 곱해가지고 20분의 4, 20분의 4는 5분의 1. 그렇죠? 거기다가 21의 제곱 갖다 곱하면 21의 제곱은 441. 그렇죠? 거기에 파이가 곱해져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전체의 값은 5분의 441 파이다. 됐죠? 그럼 단위만 써주면 됩니다. 여기 단위를 보니까 반지름의 단위는 센티미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dV의 단위는 여기 R 제곱이 있으니까 R의 단위 센티미터가 2개 있어요. dr, R의 오차, 그 단위도 센티미터입니다. 그렇다면 dV의 단위는 여기 R 단위 2개, 그럼 센티미터가 2개, dr의 단위 하나, 센티미터 하나, 결국 센티미터 3개죠. 해서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쓰면 되지요.
그래서 전체는 5분의 441파이 세제곱센티미터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선형분사와 미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기초함수 중에 마지막으로 쌍곡선 함수와 역쌍곡선 함수에 대해서 도함수를 공부할 거예요.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